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3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되는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등록이라는 말은 살짝 이해를 하시면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겠죠. 자격증이 있다고 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허가받는 절차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심화학습에 가면 허가와 등록의 차이점 이런 것도 여러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뭐 허가와 등록이라는 법률적 용어에 충실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자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까지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기를 방금 이야기했지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이제 자격증이 있는 자겠죠. 중개사무소 갈로 열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하는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그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입니다.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 군, 구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시, 군, 구를 뭐라 부른다고요? 등록을 하는 관청이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등록관청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 종로에 가면 관철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구 관철동에 중개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어디 차렸다고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관철동에 중개사무소를 차렸다. 왜 거기 차렸죠? 잘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중개사무소를 만들었다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을 어디 가서 합니까? 하면 사무소가 관철동에 있다고 그랬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 종로구청이죠. 강남에서 영업하면 강남구청이겠죠. 그런데 시장 하니까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달라. 그러면 서울시장이 신경을 확 냅니다. 어떤 놈이 가르칩니까? 이래 묻습니다. 서울시는 등록관청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인데 서울에는 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등록관청이 안 되는 거예요. 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등록관청이 안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특별시, 광역시에는 반드시 구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시장 또는 뭐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충청북도에 가면 고추가 많이 나는 동네 음성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충청북도 음성군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왜 거기 차렸죠?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음성군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음성군청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를 등록관청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자, 그때 등록을 이제 하러 가는 장소는 알았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그때 개설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기준이 뭡니까?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그 자격이 첫 번째 기준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때 사무소는 자기가 소유해도 되고 전세해도 되고 임대차, 사용대차 등 무슨 권이 있어야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나 당연히 가설건축물 대장상 건물은 제외한다. 이게 사무소 기준이죠. 자, 가설건축물 대장은 여러분 뭐 일요일에 하는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시죠. 전국 노래자랑에 무대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놨는 거 보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자격은 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시죠. 그래서 실무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세 가지 기준이고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무소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계획만 수립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개인의 등록 기준이라면 더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빠진 적이 없는데 딱 보는 순간 몇 개? 5개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출제하신 분들이 이 제기를 많이 받으면 자기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이죠. 문제를 뭔가 잘못 냈으니까 이 제기가 많이 들어올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제기를 안 받도록 문제를 내겠죠. 그때 이 제기를 받지 않는 물건 이런 거죠. 5가지 문제 탁 떨어지는 이거는 뭐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 반드시 다 암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 당연히 이해할 필요도 이해는 하면 좋겠고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죠. 뭐를 기억한다 그랬죠? 아, 뭐가 중요하다더라. 요거 하나는 건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5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지요? 상법상 회사로서. 여러분 상법에 가보니까 회사가 5개가 있어요.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개사법을 배우는 분이지 상법을 배우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 갈로 열고 5개가 있지만 상법상 회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상법상 회사 이 5가지 중에서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여러분 협동조합은 동업자 관계입니다. 뭐 신용금고 협동조합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런 공공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협동조합이어야 되지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첫 번째 법인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중개법인을 차리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합격자 중에서 개인,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을 하실 분이 90%입니다. 90%. 근데 약 10%는 나는 중개법인 회사를 하나 설립해 볼까? 그런 분이 계실 거고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이 5가지 기준을 갖췄습니다. 첫 번째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상법상 회사라고 하지만 거의 다 주식회사를 만들죠. 왜? 주식회사가 만들기도 좋고 청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법상 회사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일 것. 두 번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그래서 중개법인은 14조 업무만 유지하는데 이 14조 업무가 곧 배우시겠지만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그때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얼마?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네 번째, 이때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인은 이제 지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모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아까 개인의 등록 기준하고 사무소는 조건이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법인의 등록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꾸준히 등록 기준은 익혀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업무 개시 절차입니다. 자, 이제 등록관청에 가서 서류를 내야만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는 서류는요 하고 돌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신청 서류까지도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자, 사무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였죠? 시, 군, 구에다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하나 등록하겠다 이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 1인 1등록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당연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들어가야 되겠죠. 자격증 있는 거를 봐야 되니까. 아, 근데 재밌는 것. 시도지사가 직접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두 번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니까 법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여권용 사진, 등록증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여러분 사무소 확보 서류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점포를 하나 샀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 내 이름으로 나오겠죠. 빌리면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 내 소유라는 게 나타나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아, 여기서 재밌는 것 6번 외국인은 요거 별표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자, 기억. 외국인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공정서류 가져가야 돼요. 공정서류가 뭔가 하면 자,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랬죠. 합격해서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강남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있는지를 우리나라 공무원이 확인하려면 그 외국인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까지 가야 확인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외국인이 등록할 때는 외국인은 별도로 하나 가져와야 돼.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공정서류 또는 이를 다른 말로는 아포스티유 이렇게 부릅니다. 아포스티유는 사실은 영어 같지만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인데 뭐 라틴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공정서류나 아포스티유는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누가 가져오는 거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거다. 그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법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시내에서 간판 같은 거 보시면 센츄리 21 뭐 이런 간판 보입니다. 중개사무소 외국 법인이 유지하는 겁니다. 센츄리 21 이런 것도 보이시고 가끔 아파트 앞에 가면 부동산 서브 무슨 점 이런 거 보이시죠? 부동산 서브라는 외국계 법인입니다. 그것도 가끔씩 보일 거니까 유심히 간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 법인이 들어올 때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을 합니다. 자, 이 신청 서류조사도 시험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런 서류가 제출하는 서류인데 시험에서 다음 중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첫 번째 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죠.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시도지사에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시장 군수 진양이 그죠?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답으로 돌았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서류 중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하면 한국인이죠. 그러면 그때 답이 공정서류나 아포스티유 이런 것들을 찾게 하겠죠. 이거는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서류도 천천히 익혀나가고 이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서류도 암기하는 법 이런 것까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때 신청을 할 때는 역시 수수료가 있는데 그때 신청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내내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그러면 틀려요.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강남에서 등록을 하든 해운대에서 등록을 하든 제주에서 등록하든 수수료가 같아야 되겠지. 국토교통부령 같으면. 근데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이 강남에 가면 강남이 정하는 수수료, 종로는 종로가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금액을.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답이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자, 신청 서류 보셨으면 이번에는 상단에서 한번 종별의 변경입니다. 요거 비교적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별의 변경, 이 표현이 탁 뜨면요. 개공의 종류별을 알아야 돼. 여러분 개공 아까 용어의 정의서도 들어갔지만 개공이 탁 들어오면 저절로 세 사람입니다. 자, 첫째 중개법인이 있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었고 이름도 고상한 부칙 6조 2항인데 부칙 6조까지만 아셔도 돼요. 부칙 6조의 개공이 세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강조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해당되는 특강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개공 탁 들어오면 저절로 세 사람 이게 보여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서서히 훈련합니다.
계공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부친육조. 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한 90% 되겠죠. 부친육조는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자는 생기지 부친육조는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지금 현장에서 한 10%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이 한 5% 정도 유지됩니다. 어쨌든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목이 이 계공의 종별의 변경이다. 계공이 종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별이 변경된다는 말은 자 법인이 나는 공인중개사로 개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종류가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영업이 잘 됐는 모양이죠. 나 법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종류가 변경되잖아 지금 그죠? 부친육조는 드디어 자격증을 땄는 모양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되겠다. 이렇게 종류가 달라진다. 이를 종별의 변경인데 자 원칙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때 계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예전에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합니다. 자, 요게 계공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하라.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그때 2번 예외가 이제 시험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서 해주겠다. 재교부 받으면 훨씬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친육조인 계공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드디어 공인중개사인 계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다면 자격증을 첨부하여 뭐 한다? 재교부 신청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재교부는 지금 부친육조의 등록증을 가져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로 재교부 해주니까 훨씬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죠. 재교부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당일날 해결을 해주니까 당일. 그래서 이 법이 그 계공에게 유리한 조문은 출제자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처분에서 재교부 신청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4번 등록 처음과 통지 방금 했죠.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지금 통지되는 자는 두 사람밖에 없겠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부친육조는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두 사람에게 7일 내로 통지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7일 내로 등록이 되었어. 이렇게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그때 등록관청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록증이 우리말로 하면 영업허가증이겠죠. 이거를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자, 등록증을 딱 교부받으면 드디어 이제 중개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입해야만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요 보정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꾸준히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꼭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며칠 내로 통지해 준다. 7일 내로. 그것도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전화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밖에 나가서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법에서 7일 내로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신청해 보니까 며칠 만에 해줍니까? 할 거 물으니까 보통 한 3, 4일이면 통지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강남구청이든 종로구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7일 내로 통지한다고 법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 4일이면 연락이 오더라. 연락이 오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을 가입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이제 중개업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막 시험 입문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내년에 취득하시면 그때 되면 부동산 경기도 조금 나아지겠죠. 지금이 가장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바닥일 때 공부 딱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기가 싹 좋아지면 이제 여러분들도 중개업을 하는 시간으로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선택을 잘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지금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준비를 하셔야 돼. 준비한다는 게 자격증 취득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 신청까지 다 보셨다면, 자, 등록증의 6번 등록사항의 통보입니다. 자, 이때 등록 관청은 거죠. 등록 관청은 이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주는데 왜 해줘야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이 강남에서 등록을 하면 강남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았겠죠. 그런데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협회가 모르는 것을 등록관청이 통보해 줌으로써 중개협회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교부되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주는데 이것도 시험에 들어올 때 그냥 10일 내로 통보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 등록해 줄 때마다 10일 내로, 10일 내로, 10일 내로 이렇게 하면 등록관청이 귀찮아 죽겠거든. 그래서 한 달치를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하는 거 가지고도 문제를 한번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냥 10일 내로 통보해야 한다. 틀린 거 찾으세요에 답으로 돌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증을 통보받고 받았으면 이제 드디어 업무를 개시합니다. 읽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 등록증을 받았던 자가 잊어버리거나 분실 또는 훼손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할 때 당연히 뭐 있다? 수수료 있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기재사항의 변경인데 개공사가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예를 들어서 상호를 변경합니다. 미래공인중개사 이렇게 간판을 걸었는데 미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행복공인유소로 바꾸겠다. 그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재교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그때는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했던 거 3번 하나 중요하죠. 부칙 6조가 종류가 달라지면 아까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는 뭐 받을 수 있다? 재교부 받아서 바로 영업하게 해주겠다. 재교부하면 당일 처리된다 그랬죠. 그죠? 그 내용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등록의 효력 소멸인데 밑에 있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자, 3번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인데 요것도 한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중개업을 하라고 들으셨잖아. 그죠? 그런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언제 효력이 소멸될까요? 내가 등록을 받고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첫째, 개인인 경우사가 뭐 하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래요.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니까 이 사망과 해산은 항상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중개업을 하다가 개공사가 개공이 사망했다? 그럼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는 건 상식이죠. 효력 소멸. 그런데 이번에는 등록 취소를 받았답니다. 뭐 위반했는 모양이죠. 그럼 취소받으면 등록은 효력이 소멸된다. 그 다음 스스로 폐업합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던 자가 나 그만하고 싶어. 폐업 신고합니다. 그러면 효력 소멸. 그럼 효력 소멸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사망하거나 법인이 죽으면 해산, 사망 해산은 붙어 나온다 그랬죠. 사망하거나 해산하거나 취소되거나 폐업을 하면 효력 소멸 사유입니다. 요것도 가벼운 내용이지만 4개잖아. 그럼 4개니까 또 문제 들어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5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소멸이라는 말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4개 정도를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효력이 소멸된 자는 이제 중개업을 못 하는데 이 자가 뻐쩍뻐쩍 영업을 하면 뭘로 접어듭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예전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소멸된 자가 영업을 했으니까 무허가업자인 무등록에 관련되는 것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1. 무등록의 유형. 1.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거는 오리지널 무등록이죠.
자, 2번 중개사무소 등록은 했으나 방금 했죠. 효력이 소멸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인데 기억,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방금 했죠. 취소되고 영업하는 자, 폐업하고 영업하는 자, 스스로 폐업해놓고 뽀적뽀적 영업한답니다. 무등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등록의 유형은 편안한데 중요한 게 무등록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 요건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유효 요건으로서 하면 틀리잖아요. 적법 요건이라는 뜻은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해야 된다. 그때 가져갈 때 서류는 뭐뭐다. 공부하셨죠?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준다. 7일 내로 등록해준다.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되니까 이게 적법 요건이지 유효 요건이 아니죠. 등록을 안 했다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유효 요건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민법 등을 통해서 계속 배울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팔겠다,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이 뭐라고요? 당사자 의사의 합치. 그래서 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등록했네 안 했네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등록을 안 하면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는 형벌에는 처해질지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이제 표현이 중요하죠. 따라서 무등록 중개행위는 부적법한 행위로서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아까 형벌이 3년에 3천만 원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겁니다.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해서 성립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이런 말 어렵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만 딱 뜨면 저절로 계약,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제 민법적인 소관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법률행위 딱 들어오면 계약. 계약은 뭐? 매매, 교환, 정려. 요 구절만 딱 붙어 있으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쿡 찌르면서 2는 이러면 졸다가 4 이렇게 대답하죠. 2, 3은 하면 6 이렇게 대답하듯이 법률행위 하면 뭐? 계약. 계약이 뭐다? 매매, 교환, 정려. 그 세 마디 한번 익혀보십시오. 굉장히 중개사 공부가 편해집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정리되기 때문에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추상적인 용어도 여러분 구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그 자체,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계약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당사자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계약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유효하지만 그 대신에 무등록업자로서 제재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가장 센 제재, 무등록의 효력에서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공사에게만 가능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3년에 3천 제일 센 형벌을 받지만 무등록업자는요. 등록이 돼 있는 게 없으니까 등록을 취소한다는 말도 없고 취소도 없지만 업무 정지라는 표현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업자의 제재는 뭡니까? 3년에 3천만 원만 있다.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또 틀리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등록업자가 3년에 3천이라는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제재를 받으니까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고 3년에 3천에 해당한다. 요래 문제 잘 낸다 이 말이에요. X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대상은 될 수는 없다. 까지가 정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중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 금지라고 출발을 하고 시험에 잘 들어오죠. 자, 이런 말이겠죠. 강남에 등록해놓고 또 뭐 종로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합니다. 크게 설명합시다. 서울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수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한다니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이중 등록은 금지한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중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 딱 들어가면 벌써 느낌이 위반하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중 등록할 수 있다라고 들어올 수는 없지.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중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위반 시 제재를 시험에 묻는 거예요. 반드시 그 등록은 취소하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에 대한 제재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이중 등록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그죠? 자, 이중으로 등록하면 얼마? 받았던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 자, 그럼 이중 등록을 공부했다면 비슷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중 소속의 금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데 글자가 비슷하죠. 자, 이중 소속은 또 이런 거예요. 개공사가 이제 종로에서 등록을 하고 자기 사무소 영업을 잘 하고 있겠죠. 근데 종로에 등록을 해서 사무소를 하면서 자,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가 있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서 직원으로서 가서 또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이라고 불러요. 이중 등록과 소속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중이 들어가면 제재가 똑같기 때문에 큰 고민 안 해도 돼. 자, 만약에 개공이 이중 등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소공이 만약에 이중 등록을 하면 당연히 뭐 자격이 정지되고 1년에 1,000. 중개보조원도 이쪽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수수료 받고 저쪽 사무소 수수료 받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중개보조원도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1년에 1,000.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지나갔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등록은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위반했으니까. 하던 영업은 반드시 취소시키고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이다. 요거를 기억하는 거지. 이중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중 소속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딱 들어가면 위반이다. 그래서 위중을 위반하게 되면 얼마? 영업은 반드시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이니까 1년에 1,000만 원짜리 벌칙이 한 문제 꼭 들어오거든요. 근데 1년에 1,000만 원짜리 그 벌칙의 양이 16개나 됩니다. 16개. 16개, 17개쯤 되는데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 이렇게만 기억하면 그 1년에 1,000만 원짜리 반이 끝납니다. 반. 16개인가 중에. 그리고 또 이중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뭔가 위반하는 냄새가 확 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되고 1년에 1,000로 갑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결격 사유인데 아주 중요한 단원이 갖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 인문과정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결격 사유를 공부하겠습니다.